안녕하세요. 나니아랩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이란 무엇일까요? 머신러닝은 컴퓨터와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전통적인 알고리즘에서는 직접 함수나 코드를 작성하여 해답을 얻는 반면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 자체로부터 시스템이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렇듯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머신러닝은 현대의 많은 응용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인간과 동일한 기계는 강인공지능에 속합니다. 현재 주로 우리가 사용되는 용어의 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으로서 지능을 모방해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을 총칭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가장 큰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머신러닝, 인공지능 즉 AI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여 예측이나 판단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그중 퍼셉트론이라는 초기 알고리즘에서부터 발전된 것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복잡한 신경망 구조를 사용하여 더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딥러닝은 대규모 데이터와 강력한 연상 능력을 바탕으로 매우 높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학습 방식에 따라 머신러닝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도학습, 정답, 즉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는 모델이 입력 데이터와 그에 상응하는 출력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회귀 분석과 분류 문제가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숨겨진 구조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데이터 자체의 패턴이나 군집을 찾는 데 중점을 둡니다. 클러스터링, 차원 축소, 생성 모델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보상 시스템을 통해 모델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게임이나 로봇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즉각적이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적합합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학습합니다. 머신러닝의 문제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회귀, 이진 분류, 다중 클래스 분류입니다. 먼저 회귀 문제는 연속적인 출력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나 주식 가격 예측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모델이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진 분류는 두 개의 클래스 중 하나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모델은 주어진 입력 변수에 대해 두 개의 범주 중 하나에 속할 확률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스팸 분류나 질병 유무 판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중 클래스 분류는 3개 이상의 클래스 중 하나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예시로는 손글씨 숫자 분류, 여러 카테고리의 동물 분류, 영화 장르 분류 등이 있습니다. 이진 분류와 다중 클래스 분류를 구분하는 이유는 보통 문제의 특성에 따라 마지막 출력의 값의 함수가 달라지거나 알고리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진 분류에서는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누기 때문에 출력이 단순히 하나의 확률값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여러 개의 클래스를 다루기 때문에
출력이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의 벡터로 표현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실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선형회귀, 결정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SVM, K 최근접 이유 KNN 등이 있습니다. 먼저 선형회귀는 주로 회귀 문제에 사용됩니다. 선형회귀의 목표는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포인트에 가장 잘 맞는 직선을 찾는 것입니다. 결정트리는 주로 분류 문제에 많이 사용됩니다. 결정트리는 데이터를 여러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결정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결정트리는 상대적으로 직관적이고 해석하기 쉬운 모델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분류와 회귀 문제 모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SVM은 데이터 포인트를 분류하는 최적의 경계를 찾습니다. 이 경계는 두 클래스를 최대 거리를 두고 나누는 초평면입니다. SVM은 선형 문제뿐만 아니라 비선형 문제에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KNN은 주로 분류 문제에 사용됩니다. KNN은 데이터 포인트를 분류할 때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유 포인트를 참조합니다. KNN은 단순한 알고리즘이지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며 계산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각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특성과 문제 종류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딥러닝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파라메트릭 함수입니다. 모든 머신러닝 모델이 파라메트릭 함수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형회귀나 특히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우게 될 딥러닝 알고리즘은 이 파라메트릭 함수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라메트릭 함수는 딥러닝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파라미터는 모델을 구성하는 값으로 학습 과정에서 조정되는 값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함수를 파라메트릭 함수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파라메트릭 함수는 3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입력이 들어오면 각 파라미터를 적절히 곱하여 출력값을 도출합니다. 따라서 이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입력 데이터가 들어와도 매우 다른 출력값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만든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가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가 프로세스는 모델의 예측 성능을 측정하고 모델이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모델 평가를 통해 우리는 모델이 실제 데이터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회귀 문제인지 분류 문제인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적절한 지표들을 선택하여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귀 문제에서는 평균 제곱 오차, MSE, 평균 절대 오차, MA 등의 지표를 사용합니다. 반면 분류 문제에서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점수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계속해서 문제들을 접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것입니다. 모델 학습 과정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마다 다 다르지만 선형회귀나 딥러닝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모델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위해서는 모델 출력값과 정답을 비교하는 평가, 목적 함수가 필요합니다. 이 값을 기반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학습은 이렇게 파라미터를 더 적정한 값으로 업데이트하는 반복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파라미터들은 고정됩니다. 이러한 반복 학습 과정을 통해 모델은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고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보통 머신러닝에서는 변수마다 스케일이 다를 경우 학습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딥러닝에서는 로컬 미니멈에 빠져 학습이 정체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규화와 표준화를 사용합니다. 먼저 정규화는 데이터를 일정한 범위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보통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스케일을 가지게 되어 학습 과정이 안정적이며 각 변수마다 다른 스케일들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는 데이터를 평균 0으로 맞추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 정규화보다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차원은 두 가지 문맥에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간전 차원으로 보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1D 데이터, 2D 데이터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개념으로는 데이터가 가지는 변수 혹은 특성의 개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용어로는 바로 차원의 저주가 있습니다. 차원의 저주는 고차원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일컫습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희소할수록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많은 차원을 가질수록 모델 학습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차원 축소 기법이나 전처리 방법 혹은 적절한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지나 영상과 같은 고차원의 데이터들은 현재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머신러닝 방법론에서는 사용되는 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거나 중요한 변수만 선택 또는 추출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샘플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최종 정리하며 머신러닝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단계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고품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전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크게 변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모델을 선택하고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모델을 선택할 때는 데이터의 특성과 풀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적절한 것은 선택하고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모델이 학습되고 나면 모델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평가 지표도 적절히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평가 시에 학습에서 사용되지 않은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야 정확한 성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후로는 모델을 개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선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거나 다른 모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란 앞서 배웠던 파라미터와 달리 학습 과정에서 조정되는 값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값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학습한 모델을 배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배포된 모델은 실제 환경에서 사용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